안녕하십니까. 애청자님의 주식자산 가치를 하한가에서 상한가로 올리기 위해 기업의 투자 가치를 열심히 연구해서 좋은 기업을 발굴 소개하는 정화상 기업가치연구소의 정태범입니다. 이번 시간은 대박 투자의 길 117회입니다. 117회.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원자력 발전의 대표적인 강소기업 주식회사 우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진은 대박 투자의 길 90회 지난 2월 13일 날 방송으로 소개했었죠. 그때 당시 8,380원이었는데 그게 한 3개월 후 15,050원까지 5월 9일 올라가가지고 약 80%의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던 종목이죠. 근데 이게 10월 26일 8,080원에서 저점을 형성한 후에 12월 1일 현재 다시 9,510원으로 상승 중이라서 얘가 이제 3분기에 좋은 실적을 또 발표했고 또 원전은 앞으로 호재가 많을 걸로 예상이 돼서 다시 한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해서 오늘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뒤이어 나온 내용을 재미있고 유익하게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요. 제가 우진을 다시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작은 1번입니다. 미래 유망 산업인 원자력 발전의 강소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원자력 발전이 왜 미래 유망 산업인지 그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탄소 중립의 열쇠가 원자력 발전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산화탄소 배출 계수가 킬로와트 시당 원자력은 10g 밖에 안 돼요. 원자력 발전은. 근데 이제 태양광은 얼마나 될까요? 54g이에요. 그러면 원자력 발전의 5배가 더 많다는 얘기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한다는 거죠. 그리고 LNG 있죠. LNG는 549g이에요. 그러면은 거의 55배 가까이 54배가 많은 거예요. 원자력 발전보다. LNG도 청정 연료인데도 그러네요. 석유는 무려 782g. 이건 뭐 77배가 더 많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석탄은 991g. 이건 뭐 98배가 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를 제일 적게 배출하는 게 원자력 발전이라고 보면 맞고요. 그 다음에 킬로와트 시당 그 발전 단가도 원자력은 킬로와트 시당 54원이 들어가는데 유연탄은 83원, 그리고 무연탄은 118원, 그리고 LNG는 126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겠죠. 조력이라든지 얘네들은 264원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경제성에 있어서도 원자력이 압도적으로 좋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도 앞으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05년에 52% 감축하겠다 그러고 목표를 제시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반으로 감축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밖에 영국, 유럽, 일본, 캐나다, 한국도 다 유사한 목표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 있죠. 탄소 제로를 만들려고. 그러다 보니까 원자력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또 세계적으로 이제 원전에 대해서 탈원전이 친원전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죠. 특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요번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 전쟁으로 인해 갖고 러시아의 그 천연가스에 의존하던 독일이라든지 유럽 각국이 적성국인 러시아한테 에너지를 의존하는 것은 엄청 바보 같은 짓이다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그래갖고 원전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폴란드도 2043년까지 6기를 더 건설하겠다라고, 체코도 4기를 더 건설하겠다라고, 그 밖에 많은 나라들도 다 원전에 관심이 많죠. 이런 면을 들 수가 있고, 두 번째, 우리 한국은 원전에 그래도 꽤 강국이에요. 그래갖고 그 주기기, 주요 기기와 보조기기, 또 시공 이런 데는 상당히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거든요. 원자력 그 부문별 경쟁력을 보면은 미국은 원자력 발전의 그 개발이나 설계 부분에서는 세계 최강, 웨스팅하우스라는 데가 거의 세계 최강이라고 맞는데, 그 대신
이 한국은 원전의 그 주요 기기, 이건 뭐 그 발전기 이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우리나라는 아주 잘하죠. 그리고 보조기기, 여기는 뭐 발전 설비를 말하는 건데 BHI 이런 회사가 강소기업이지만 강한 기업이고요. 시공은 이제 현대건설, 삼성물산 이런 데가 잘하고 있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원전은 중국과 러시아가 원전은 잘하고 강한다에 그 중국이나 러시아는 좀 독재 국가죠. 그리고 다른 나라한테 좀 깡패짓을 많이 해서 이걸 전랑 외교라죠. 전랑, 늑대 같은 싸움하는 늑대 같은 그런 짓을 한다래죠. 전랑 외교를 해갖고 좀 외면을 받고 있다고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 원전 그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한국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과 같이 작은 나라 뭐 사우디나 아랍에미레이트, UAE나 뭐 체코나 폴란드나 이런 나라들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위협감, 협업을 느낄 일은 없잖아요.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 같이 큰 나라들, 그런 나라들은 좀 위협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한국은 그런 게 없으니까 훨씬 더 그런 면에서는 서로 수출하기가 굉장히 더 좋다고 보면 맞아요. 그리고 또 기술도 잘 이전해주고 이런 거를 해서 한국의 원전이 경쟁력 있다 이렇게 보면 맞아요. 그 옆에 그 표나 그림 보면 최근 원전 정책 동향해갖고 각 국가별로 이렇게 표가 있는데 이게 좀 표가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사진은 사우디의 그 빈살반 왕세자하고 우리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 대표단이 최근에 그 회담하면서 방위산업이나 원전이나 뭐 네옴시티 건설 관련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회담 장면 사진이고, 여기도 원전도 또 중요한 요소로 들어가요. 그리고 그 밑에는 지난 6월달 이창양 산자부 장관이 체코 하원 부의장하고 만나서 원전이나 방위산업 협력 회담하는 그런 장면을 참고로 실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원자력 발전 계측기 이 부분에 독점적인 기업이에요, 우진이. 그래서 요 조금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려보면, 원자로 내고 온도 측정 센서, 냉각제 수위 측정 계측기, 핵분열 상태 측정 계측기, 제어봉 위치 감지 계측기를 독점적으로 생산해 갖고 한국 수력 원자력 이런데 납품하는 그런 회사죠, 우진이. 그래서 이런데 이런 원자력 분야의 그 계측기는 오랜 업력을 갖고 그 신뢰도를 쌓은 기업만이 할 수 있는 아주 독점적인 기업, 즉 그 누구나 쉽게 접근하기 쉽지 않은 기업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맞죠. 특히 이제 SMR, 스몰 모듈러 리액터를 해갖고 소형 모듈 원전을 말하죠. SMR 및 해상 원전 핵심 필수 부품 제작 기술을 얘가 확보하고 있어요. UAE 원전 운영사인 나와 에너지 이 원자력 등급업체 등록을 해갖고 중동 진출하는데 굉장히 그 교두보를 확보해 있는 상태고, 또 SMR 및 해상 원전 핵심 부품 제조 능력도 보유하고 있어요. 자세히 말씀드리면 스마트용 위치 지시기, 원자로 수위 계측기, 논의 핵 계측기 이런 그 핵심 부품 제조 능력도 또 우진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은 SMR 스몰 소형 모듈 원전 분야 세계 최고의 이 기술 보유국이죠. 2012년에 세계 최초로 SMR인 APR 1400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죠. 이 APR 1400은 뭐냐면은 어드밴스드 파워 리액터라 해갖고 소형 모듈 원전을 말하거든요. 그래 이제 1992년부터 한국 수력 원자력이 2,300억 원을 들여갖고 10년간의 노력 끝에 개발에 성공한 소형 모듈 원전이 한국형 소형 모듈 원전이 SMR APR 1400이거든요. 근데 지금 신고리 3호기에 적용돼 갖고 2016년 12월부터 상업 운전을 하고 있는 그런 원전이죠. 그 옆에 보면은 한국형 SMR인 APR 1400 청사전도 있고,
그 위에는 설계도도 있죠. 그리고 이제 SMR의 장점은, 소형 모듈 원전의 장점은, 보통 소형 모듈 원전하면 300MW 이하의 소형 원전을 말하는데, 대형 원전에 비해서 10 내지 20분의 1 크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작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발전 용수가 적게 들어갔고 내륙에도 건설이 가능하며 핵 폐기물도 또 적게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 조립식 생산이 가능해서 건설 기간도 단축되고 그에 따라 건설비도 많이 절감이 돼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네 번째, 발전 효율이 태양광, 풍력, 수력에 대비해서 굉장히 높아요. 이것도 또 엄청 큰 장점이고, 다섯 번째 중요한 장점인데, 사고 발생 확률이 기존 원전의 100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매우 낮은 거죠. 그래서 아주 안전한 원전이 돼서 지금 이제 소형 모듈 원전이 거의 대세계화되고 있는 상태죠. 이런 소형 모듈 원전 시장이 2040년까지 약 3천억 불, 우리 한국 돈으로 따지면 355조 원까지 커질 걸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우진은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원자력 발전 쪽에 그 계측기의 강점을 갖고 있으니까 굉장히 우진도 커질 거라고 예상에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최근 들어서 친원전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면서 체코, 폴란드, 사우디 이런 데 원전 수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우진에게는 좋은 그 호재가 될 걸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원전 수출하는 거 보면은 한수원, 한국수력원자력이나 한전이 외국 기업하고 계약을 맺고, 한수원에 따온 그 원전 거기에 이제 건설은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이런 데가 맡고, 또 원자력 그 주기기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맡고, 또 계측기나 이런 건 우진이 맡고, 보조기기는 이제 BHI가 맡고,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이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네 번째, 주가 하락해갖고 재매수 기간에 들어갔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큰 두 번째, 우진의 그 주가 수준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작은 1번 투자 요건을 보면은 2023년 증시, 내년 증시는 상저하고를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상반기에는 낮고 하반기에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 이유가 미국이 계속 아직도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죠. 그 오른쪽에 첫 번째 인물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죠. 미국 중앙은행 총재나 마찬가지도. 그리고 그 옆에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죠. 제롬 파월은 미국의 그 기준금리를 좌우하는 사람이고, 이창용 한은 총재는 한국의 그 기준금리를 좌우하는 사람이죠. 두 분이 그 한국 증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임을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말이나 이 사람들의 관련 기사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을 늘 이렇게 투자자라면 관심을 기울이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는 내년에는 4.75에서 5%까지 갈 것 같다라고, 한국은 3.75가 맥시멈이 아닐까, 3.75%가 연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내년 상반기에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돌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요새 다시 1300원대로 떨어져 있죠. 그리고 OECD는 2023년 내년도에 글로벌 GDP 성장률이 2.2%로다가 전망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큰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 두고, 그러면 이제 증시는 어떻게 될까요? 증시는 선행성이 있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이제 영향을 받겠죠. 지금은 나쁘잖아요. 근데 이제 코스피는 보니까 하단은 2000에서 2360까지 보고, 상단은 2550에서 2930까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건 시사점이 뭐냐면은 코스피가 2300
이때로 내려오면은 이제 매수 시점이 가까워오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맞고, 또 2,500이 넘어가면은 이제 매도 시점이 왔구나 이렇게 큰 틀로 보시고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 보면은 원달러 환율 추이하고 코스피 지수 추이를 보면은 코스피하고 환율이 반비례하는 걸 알 수 있죠. 환율이 떨어지면 코스피가 올라가고 10월 한 20일께부터 11월까지 환율은 급격하게 원달러 환율은 떨어졌죠. 1442원까지 10월 중순에 올라갔다가 최근엔 1305원까지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0월 말경부터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반대로 10월 그 밑에 코스피 지수는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2200대에서 2500까지 상승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율하고 코스피하고는 반대다, 반비례한다 이렇게 보시고 항상 환율의 그 변동에 민감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금리와 환율은 항상 민감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고 왜 환율이 올라가면은 주가가 떨어지냐? 외국인들이 국내에 큰 손 투자자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환율이 올라가면은 환차손을 보기 때문에 팔고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 그런 걸 생각하셔야 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 간헐적으로 이렇게 반등장은 올 수 있지만 대세 상승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주 시장 평가를 보면은 우리 우지는 9,510원이네요. 12월 1일 종가가. 그래서 연말 기준으로 했을 때 PER 주가 수익비가 22.5배고, 얘는 원전용 계측기에 강점이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강소기업 두 개 중에 하나는 BHI는 주가가 7,640원인데 얘는 적자 기업이에요. 그래서 얘는 원전 보조기기를 하는 회사라서 제가 요 우진과 BHI 중에 어떤 걸 소개할까 하려다가 우진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주요기기의 그 가장 강자죠. 그리고 주가는 16,750원이고 연말 기준 주가 수익비가 25.3배네요. 근데 얘는 사놔도 좋을 것 같아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제가 최근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죠. 이런 걸 평가를 해보시면은 두산에너빌리티보다는 조금 더 저평가돼 있고, BHI는 적자 기업이니까 얘는 비교할 것도 없고 그러네요. 요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말로 투자자의 금원을 한번 생각해보고 나머지는 하편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투자자의 금원 첫째가 뭐죠? 빚투금물. 빚내서 투자하면 절대로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주식은 기다림의 예술인데 빚을 내서 하면 요새 같은 고금리 시대는 특히 조바심이 일어서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랬죠. 두 번째, 주식 투자금의 30% 이상은 항상 현금으로 갖고 있어라. 그럼 왜 그러냐면은 현금이 항상 3분의 1 정도는 있어야 주식에 넣은 돈이 손해를 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최후의 버팀목을 가지고 있고, 또 내가 사고 싶은 좋은 종목이 생겼을 때 그때는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찬스를 잡을 수 있다.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공부하는 자만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이긴다. 세상 주식 투자의 세계에서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공부할 때 성실하고 유능한 저희 정화산 기업가치연구소를 파트너로 주면은 시간도 아끼고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저와 좋은 파트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하편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하편도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